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핵심 자료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팬데믹 시절만 해도 그저 투기성 자산 취급을 받던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금은 국가 준비통화 후보로 거론되고 더 나아가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꽤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비트코인이 과연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한때 가치랄 것도 없이 문자 그대로 0달러에 거래되던 디지털 조각이 어떻게 거대한 거시경제적 태풍의 눈이 되었는지 이 질문만큼 완벽한 출발점은 없을 겁니다. 섹션 1, 2020년 기관 투자자의 붐입니다.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월스트리트가 이 자산을 어떻게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쳤죠. 이때 거물급 기관들의 채택이 마치 도미노처럼 일어납니다. 2020년 5월 전설적인 투자자 폴 큐더 존스가 포트폴리오의 1~2%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더니 가을에는 마이크로 스트러테지가 회사 현금의 80%를 38,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결정타는 12월이었어요. 무려 170년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생명보험사 매스뮤추얼까지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 판에 뛰어들었죠. 정말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30억 달러 펀드를 굴리던 앤서니 스카라무츠 같은 인물들의 발언입니다. 비트코인을 대놓고 우월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실의 금보다 보관도 쉽고 훔치기도 어렵고 휴대도 간편하다는 이 논리가 시장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섹션 2, 디지털 금과 이더리움입니다. 이런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불을 지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이 4배나 껑충 뛰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는데 사실 그와 가장 가까운 동종 자산인 이더리움은 무려 6배나 폭등했다는 사실이죠. 투자자들이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잠깐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기초 자산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섹션 3,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입니다. 이제 시계를 현재로 돌려보면 이런 기관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정학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게리 겐슬러 같은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을 요직에 앉힌 것,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2025년 3월에 포트녹스 스타일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 이 두 가지 사례만 봐도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한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주류 정책 의제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보면 현재 상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통화량 가치가 대략 2조 달러에 달합니다. 절대 바다의 물 한 방울 수준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글로벌 준비 통화인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까지 커진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숫자 3,700억 달러에 주목해 볼까요? 만약 전 세계 정부들이 외환 준비금의 딱 3%만,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3,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죠.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섹션 4, 변동성이라는 장벽입니다. 비트코인의 궁극의 준비자산이라는 왕관을 씌워주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약점의 실체가 뭔지 볼까요? 유로나 엔화 같은 전통적인 준비통화들은 최대 90일 변동성이 기껏해야 8%에서 20% 사이를 맴돕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최근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시기에도 변동성 최고치가 무려 49%를 찍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치죠. 즉,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불안정해서 글로벌 준비금에서 아예 뺀찌를 먹는 멕시코 페소나 브라질 헤아로와 같은 신흥국 통화들보다도 거의 2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채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게다가 각국 정부가 기존 통화 준비금 비율을 맞추겠다고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에서 17%를 진짜로 사 모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 데이터의 가격 승수 효과를 대입해보면 이 엄청난 공급 충격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0만 달러까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매입 시도 자체가 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섹션 5, 다음 시대, 레이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시경제적 논쟁이 뜨거운 동안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무대 뒤에서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조용히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처음 등장한 이 레이어 개념, 어떻게 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가장 무겁고 안전한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는 일종의 철통 같은 콜드 스토리지, 즉 최종 정산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 위에 빠르고 유연한 보조 레이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그 결과 최근 비트코인 생태계는 말 그대로 기술적 대폭발을 겪고 있습니다.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척척 돌아가고요. 거래 속도는 30초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아져서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게임도 하고 탈중앙화 과학 연구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답답한 중앙화 시스템을 우회해서 메인 체인에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잠궈두고 최소한의 신뢰만으로 레이어 2로 자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덕분에 그동안 쿨쿨 잠들어 있던 무려 8,50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자본이 마침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최종 운명은 어디를 향할까요? 그저 디지털 금처럼 각국 정부의 튼튼한 금고 속에 조용히 모셔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 레이어들을 통해 미래 글로벌 금융을 쌩쌩하게 작동시키는 궁극의 프로그래머블 기반이 될까요? 이 해답이 앞으로 다가올 금융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